안녕하세요. 행복보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에 혈압이 높다고 빨간 줄이 그어진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빨간 줄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는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도대체 왜 높을까? 이렇게 답답하셨던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참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마음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지요. 알고 보면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은 혈압이라는 것을 조금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혈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이가 들면 슬그머니 오르는지 손잡고 걷듯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막연했던 걱정의 자리에 이해가 들어서고 그 이해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으면 어딘가 몸이 아프거나 표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혈압은 높아져도 이렇다 할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쩡한데 숫자만 높게 나와서 더 어리둥절하신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히려 미리 알고 천천히 돌보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피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핏줄이라는 관이 온몸에 뻗어 있습니다. 그 관 속으로 피가 흐를 때 관의 벽을 미는 힘, 그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관 안으로 물이 지날 때 그 물이 관벽을 밀어내는 힘이 있지요? 바로 그 수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혈압이란 우리 몸속 수도관에 흐르는 피의 수압인 셈입니다. 이 수압이 적당해야 피가 손끝 발끝까지 시원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혈압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힘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수압은 왜 세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핏줄을 말랑말랑한 고무 호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고무 호스는 탱탱하고 부드러워서 물이 확 들어와도 스르륵 늘어나며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도 관벽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를 몇 해고 오래 쓰면 어떻게 되던가요? 햇볕에 바래고 딱딱하게 굳어서 탄력이 사라지고 뻣뻣해지지요. 우리 핏줄도 세월이 흐르면 이 오래된 호스처럼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탱탱한 호스는 물을 부드럽게 받아주지만 딱딱한 호스는 물이 조금만 세게 들어와도 벽이 그 힘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핏줄의 탄력이 줄면 같은 피가 흘러도 벽을 미는 힘, 즉 혈압이 슬그머니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이 좀 오른 것이 여러분이 뭘 크게 잘못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이번엔 수압을 높이는 또 다른 손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왜 혈압과 상관이 있을까? 언뜻 잘 와닿지 않으시지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집에서 배추를 소금에 절여 보신 적 있으시지요? 소금을 뿌리면 배추에서 물이 주르륵 배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소금은 곁에 있는 물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이 소금이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몸속의 물을 핏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핏줄 속을 흐르는 피의 양이 늘어나겠지요. 좁은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벽을 미는 수압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몸으로 흡수될 때 물까지 함께 끌려 들어가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원수처럼 여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금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조금 넉넉하게 먹어온 편이라서 조금만 덜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을 작은 술 한 숟가락 정도, 그러니까 5g 안팎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꽤 넉넉하게 먹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싱겁게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조금 덜어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는 국물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찌개나 국에 간은 대부분 국물에 녹아 있어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을 조금 남기시면 소금이 꽤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밑반찬을 조금씩만 곁들이는 것입니다. 아예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 젓가락 덜 집으시는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는 라면이나 국수의 국물, 그리고 밖에서 사 드시는 반찬입니다. 이런 것들엔 소금이 넉넉히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만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꼭 함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오늘 당장 다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혈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오른 게 아니듯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줄여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국물 한 번 덜 마시는 것부터 딱 그만큼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것이 결코 짜게 먹은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나이가 들면 핏줄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진다고요? 사실 혈압이 오르는 분들 가운데 열의 9은 딱 꼬집어 이거다 할 원인이 없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금씩 겹쳐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체질,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혈압이 높으셨다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드는 것, 몸무게, 운동이 부족한 것, 마음의 스트레스까지 조금씩 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싱겁게 드시고 부지런히 사시는 분도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우시라면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무언가를 잘못 사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혈압은 자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꾸준한 돌봄으로 다독여가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뒷목이 뻣뻣하면 혈압이 높은 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뒷목이 좀 당기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나셨던 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혈압이 높다고 해서 꼭 뒷목이 뻣뻣해지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뒷목이 당기는 건 오히려 잘못된 자세나 피로, 긴장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대개 조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신호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놓치기가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따금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것이지요.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고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에서도 편하게 재보실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짐작하는 대신 숫자로 가만히 확인해 두면 마음이 훨씬 놓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은 우리 몸속 수도관에 흐르는 피의 수압입니다. 나이가 들어 핏줄이 오래된 호스처럼 단단해지면 같은 피가 흘러도 수압이 조금씩 오릅니다. 둘째, 소금은 물을 끌어당겨서 핏줄 속 피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부터 천천히 줄여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혈압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과 나이의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 자책 대신 꾸준한 돌봄이 답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 두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작은 이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혈압이 높을 때 우리 몸이 조용히 겪는 변화들, 그리고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전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알고 누리면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보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